오늘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박영선 장관 어떤 인물인지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생입니다. 경남 창녕이 고향이고요. 남지읍 신전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한 10살 때까지 거기 살았습니다. 살다가 이제 서울로 부모님이 이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을 따라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일초등학교, 덕성여중, 또 수도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명대 불문과를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경희대 지리학과로 편입을 해서 1982년에 졸업을 합니다. 부모님이 좀 이제 완고한 스타일, 특히 아버님이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살아라 뭐 이런 스타일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방송 쪽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갖고 많이 딸을 이렇게 후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KBS에서 아기 나눔회라고 어렸을 때 이제 4살, 뭐 5살, 한 5살 정도 돼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모임인데, 거기도 뭐 4살인데도 가서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이제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뭐 진작부터 어떤 방송과 좀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방송사에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방송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송반 활동을 좀 했고, 대학교 때는 또 이 보컬, 이 TBC 이른바 대학가요제가 그 당시에는 뭐 유명했지 않습니까? 1979년도에 대학가요제에 나가서 그 본선에 진출할 정도로 그렇게 좀 이 노래 실력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KBS 아나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KBS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제 춘천 KBS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녀야 되는데 부모님이 좀 뭐 그쪽에서 이제 하숙하거나 뭐 자취하고 이런 걸 허락을 안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다녀야 되는데, 서울에서 춘천까지 뭐 지금은 1시간이면 가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려면 막 서너 시간씩 걸리고 이렇게 힘들게 이제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뒤에 다시 MBC 시험을 봐서 MBC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자로 MBC 안에서 또 전직을 하게 되죠. MBC에 22년을 근무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일단 MBC 최초 여성 메인 앵커 타이틀을 박영선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MBC 9시 뉴스 할 때 대체적으로 다 보면은 남자들이 이제 메인 앵커를 하고 여성은 그냥 보조 역할 하는 거였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이른바 유리천장을 깬 것이 박영선 장관이었던 거죠. 메인 앵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MBC 최초의 여성 특파원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LA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그 영화협회 이렇게 이제 출입도 하면서 이 할리우드에 출입한 최초의 한국 기자 타이틀을 박영선 장관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메릴 스트립이라든지 뭐 유명한 그 감독 배우들 이렇게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이제 초청받아서 가서 취재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헐리우드에 출입한 최초의 한국 기자 이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그 미국에 있으면서 오제이 심슨 사건을 취재를 했는데,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납니다. 이원조 국제 변호사를 만나게 돼서 1979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아들을 한 명, 두 사람 사이에 두게 되죠. 이원조 변호사는 이제 연대를 나와가지고요, 미국 미시간에서 이제 석사를 했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갖게 되고, 그 뒤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김앤장에서도 좀 국제 변호사로 근무를 했고, 지금은 글로벌 로펌의 한국 총괄 대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박영선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박영선 장관은 평소에는 나는 비혼주의자였다. 그리고 좀 내가 좀 무뚝뚝하고 별로 이제 결혼에 뭐 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로 일에 이제 파묻혀 살고 뭐 이런 걸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박영선 장관의 어머니가 딱 이제 이원조 변호사를 보고 나서 딱 네 스타일이다. 괜찮다. 사람 결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관계가 좀 급진전되면서 결혼에 이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박영선 장관이 정치권에 진입한 것은 언제일까요? 박영선 장관이 정치권에 진입하기까지는 이 정동영 전 의원, MBC 선배지 않습니까? 정동영 전 의원의 적극적인 후원과 권유가 있었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에 정동영 의원이 그때 뭐 당 대표도 맡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후배인 박영선 장관에게 정치 입문을 권유를 했고, 그래서 그때 열린우리당의 대변인을 맡았죠. 그리고 그의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박영선 장관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이제 인지도를 높인 계기는 2007년 그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른바 BBK 사건과 관련해서가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선 장관이 이 BBK 의혹과 관련된 그야말로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으면서 이름을 BBK 저격수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알렸죠. 그리고 그 뒤에 이 뭐 삼성 등 이 재벌과 관련된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제 내용이 있는 그런 컨텐츠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재벌 저격수 또 이런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제 박지원 전 의원, 지금 이제 국정원장을 맡고 있죠. 박지원 전 의원과 함께 박영선 장관이 그 성을 따가지고 박남매다. 두 사람이 워낙 또 사이가 좋기도 했고 또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이 당시 여권에 대한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박남매다. 뭐 이렇게 이제 불렸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늘 같이 하다가 이 2016년 총선 때 이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민의당 세력이 분당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박지원 의원도 같이 나가게 되고 박영선 장관은 그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남는 길을 선택을 하면서 좀 갈리게 되죠. 지금은 다시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이 되면서 어쨌든 같이 여권에 몸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박영선 장관은 그 비례대표 이후에 서울 구로을에서 3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선 의원인 것이죠. 의정 활동에서 나름대로 그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그런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1년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고 그때 박원순 후보가 이제 뛰어들게 되죠. 서울시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천정배, 뭐 추미애, 뭐 의원 등등이 이제 경선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박영선 의원이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죠. 그래서 박원순 후보와 민주당 후보, 박영선 후보가 둘이 맞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박영선 후보가 지죠. 그래서 박원순 후보를 적극 지지해서 이제 시장에 박원순 후보가 당선이 되죠. 2018년에도 다시 한번 박영선 장관이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에서 박원순 시장에 밀려서 낙선을 하게 되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박영선 장관으로서는 정말 그동안에 계속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3세판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유력한 경쟁자는 우상호 의원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해서 정책 발표까지 다 마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는 또 이른바 586 세력들이 나름 강력한 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80년대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그 그룹들이 이제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는 것이죠. 박영선 장관은 특별한 세가 없습니다. 비주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문 세력과 어떤 특별한 뭐 인연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현재 조직적인 세로만 보면은 불리한 그런 상황이고 대중적인 인지도로 보면은 우상호 의원보다는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선 장관이 출마 선언을 1월 안에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이러한 필승 카드다 내가 필승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친문 주류 세력에게 계속해서 강력한 어떤 좀 보이지 않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그냥 인지도만 높다고 뛰어들어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박영선 장관으로서는 세 번째 도전인 이번에 반드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당내 경선 벽을 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야권의 후보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박영선 장관의 세 번째 서울시장 도전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